안녕하십니까. 캡처원 프로 마스터 사진가 테드입니다. 오늘 벌써 기초 교정 파트 3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키스톤의 이해, 그 다음 크롭 도구, 그 다음 수평 도구를 하는 스트레이튼, 그 다음 이제 색 편집기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키스톤이라는 도구는 커서 도구에서 키보드 R을 누르시면 나오는 이 수평 도구인데 2초간 누르고 계시면 수직 수평, 프리핸드 회전,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여러분이 직접 눌러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테니까 저는 수직 수평을 먼저 기본적으로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제일 긴 축을 가상의 소실점을 만들어서 놓으시면 이렇게 수평을 한 축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이튼, 바로 수직 수평 기능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만졌으면요, 여러분이 크롭 도구에 오시면 회전 앤 플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도구마다 있는 리셋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도구에 대한 리셋, 값들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체 리셋을 걸면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언더 누르고 회전 앤 플립만 여러분이 리셋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고, 수평 수직은 보통 풍경 사진에서 쓰는 방향으로만 쓰시고, 이런 실내에서 공간감을 쓰실 때는 키스톤, 키보드 단축키 K입니다. K를 Shift를 누르고 한 번 누르면 우물정 마크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설정이 뭐냐면, 키스톤 도구에서 수치를 100이 아닌 약 90 정도를 놔두셔야 인위적으로 키스톤이 빳빳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 왜곡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무 빳빳하게 100%로 펴게 되면 머리에서는 부조화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키스톤을 우물정으로 맞출 때는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찾은 거는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라 제일 뒷배경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올 수 있는 가상의 수평선 하나를 먼저 맞춰 놓으시고 수직선도 맞추시되 하단부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또 수평을 만들지 우물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가운데 있는 적용, 영문판에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바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다시 리셋을 한번 해보고요. 수치를 역시 100에 나온 걸 90으로 뺄 수는 있습니다. 리셋을 하게 되면 키스톤이 안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죠. 그럼 다시 리셋을 해놓고요. 자, 보겠습니다. 키스톤을 적용했고요, 안 했고요. 세우지만 90% 정도에서는 여러분이 약간은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스톤 도구이고요. 그 다음 크롭 도구는 여기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긴 합니다. 맨 처음에 누르시면, 꾹 누르고 계시면 제한 옵션, 그 다음에 오리지널, 출력,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옵션이 보통 11, 14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비율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14라고 이름을 써주시고요. 비율에서 11, 그 다음 14를 쓰죠. 근데 요새 새로 앨범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14, 11로 놓으면 크롭을 했을 때 11에 14 기준으로 여러분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자, 딱 들어온 거예요. 11, 14 기준으로. 11, 14 기준인데 나가는 사이즈는 지금 12인치가 되겠죠? 크기는 12에 9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전체 사이즈는 놓고 원본이 아니라 가로를 14인치로 해야겠죠. 놓고 가로를 14인치 잡아놓고 하게 되면 5인치, 3인치로 뜨지만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5인치, 3인치, 14에 11로 되어 있습니다. 놓고 이것을 다시 보시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는 14에 11 숫자가 달랐지만 끝까지 숫자를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원본으로 하시게 되면 14에 11로 절대 안 나갑니다. 반드시 처리 레시피에서 배율을 너비로 놓으시고 14인치, 그 다음 여기는 400이 아니라 300dpi를 뽑아야겠죠. 보통 HP 인디고의 경우는 300dpi 입력을 받아주니까요, 너비에 14인치 꼭 바꿔주시고, 그 다음 크롭에 있는 키스톤이 아닌 여기에 어디 있었죠?
크롭 도구에 있는 이 녀석은 여러분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도구만 선택해주면 알아서 이 숫자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롭 도구는 여러분이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이것을 한번 세팅한 값으로 보려면 이동 도구만 선택하시면 잘라진 영역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포토샵으로 바로 확인해 보려면 이미지 내보내기 변형들로 해서 원본, 여기서 고정이 아니죠, 너비 14인치 로 해서 무압축 TIFF 파일로 내보내면 11에 14 가로 14 세로 11의 폭으로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토샵이 바로 넘어오게 되면요, 지금 안 넘어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넘어온 이유는 제가 이 친구를 닫아 버렸거든요. 자, 오픈 누르고 여기에서 오리지널스 폴더에 보면 바뀐 파일이 있죠. 누르고 하면 이 밑에 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놓고 줄여 볼게요. 어디로 가 있는지. 닫고 닫아서 다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오픈. 사진이 열려 있죠. 그러면 이 사진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일단은 모아 놓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선 11, 14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캡처원 프로에서 포토샵에서 크롭 안 할 의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보냈는데, 컬러 그레이딩이 포토샵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죠? 바로 캡처원 프로입니다. 이러한 색깔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식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차차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시면은 충분히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해볼 건 한 가지 의미를 더해서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색 편집기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색 편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보다는 제가 다른 사진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밝게 찍혀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의도는 이게 아니죠. 저는 이런 그로데스크한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어서 노출을 모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조명을 썼습니다. 이 느낌에서 제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로 너무 강한 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도를 많이 낮춰 놓을 거고요, 뒤에 있는 파란색 계열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색 편집기를 조금 위로 올려 놓겠습니다. 흑백은 닫고 색 편집기를 열어놓으면 기본적인 채널은 이제 포토샵처럼 RGB 전체 채널 모든 채도를 올리고 모든 채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기능은 저거랑 똑같죠. 뭐냐면 노출에 있는 채도를 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색 편집기에서 모든 채널에 있는 채도를 낮추면 똑같이 노출에 있는 세츄레이션 채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여기는 포토샵에 있는 선택 색상 셀렉티브 컬러처럼 지금 파란색에 있는 것만 간편하게 다 올릴 수 있고 뺄 수 있는 게 있지만, 여기에 있는 기능보다는 여러분이 제일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바로 고급에서 직접 색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이 기본에서 볼 때보다는 조금 좁은 영역의 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과 이만큼의 영역은 개조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시면 되냐면, 고급을 썼을 때는 여러분이 색을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중에 어느 쪽을 고르는 게 할까요?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의미 없습니다. 어떤 색이 되든지 간에 밝은 색 쪽으로 저는 일단은 고르는 게 제일 낫고요. 그 다음 선택한 색 범위를 본 상태에서 나머지가 채도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시면 지금 파란색은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한 색을 제외하는 거는 슬라이스 반전이 있고, 그 다음 보면 전체 채도 범위를 누르시면 선택한 색은 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각도를 골라버리게 됩니다. 해놓고 경계 조절을 날카롭게 해버리면은 정확한 색상만을 추출하지만 단점은 개조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경계 조절 페더를 부드럽게 놔두게 되면 혹시 이 색 범위를 넘어가는 색을 바꾸더라도 부드러운 개조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을 조금 더 어두운 파란색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채도를 넣는 게 아니라 색상 회전, 영문판에선 휴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리는 방향, 바로 좀 더 어두운 파란색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색상 회전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보라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돌려놓으면 돼요. 몇 도냐면 제가 지금 고른 색이 여기서 보면 205도입니다. 240도가 정확한 파란색, 순수 파란색이기 때문에 지금 35도가 부족하죠. 30도의 색상을 돌려놓고요. 그럼 어디까지 갔죠? 보라색까지 갔어요. 227도까지. 뜻밖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모든 색은 RGB 하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10도 정도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파랗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채도는 10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광도를 5에서 10 정도만 올리시고 한 번 더 색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색을 고르셨으면 지금 첫 번째 고른 색, 두 번째 색 고른 색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큰 범위로 해주시고 선택한 색 반전이 아니라 선택한 색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해놓은 상태에서 역시 이 친구는 아까보다 조금 적은 10이 아닌 5, 그 다음에 5, 그 다음 광도를 이번에도 5 정도로 놓게 되면 이렇게 놨을 때 색 하나 복사해서 놔두고요, 여기에 나온 색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파란색 차이가 좌측과 우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체크로 보게 되면 파란색이 245가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긴 255 날아간 것도 있고요. 255 여긴 아직도 10이 아니라 8 정도, 255니까 8 13 정도가 여기가 더 오른쪽이 적고 여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면요, 여긴 마젠타로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있던 색에서 파란색만 많게 되면 너무 이 차가운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마젠타까지 같이 섞어주는 게 노란색과의 조금 가까운 색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서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색에 대한 밸런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파란색 하나만 만드는 것보다 이에 따른 반을 잘라내서 이 안에 있는 색 범위 스케일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놓고 나서 이제 선택한 색 범위를 끄게 되면 이제 나머지 따뜻한 톤에 대해서 제가 색을 뺄 건데요, 그럼 고급에서 한 번 더 잡을 때 이번엔 어두운 색을 뺄 겁니다. 왜냐하면 스킨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에 대한 광도를 올리면 밝아지기도 하겠지만 채도를 내릴 수도 있어요. 잡아놓고 이것이 만약에 녹색 계열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파란색과는 조금 가까운 색이 될 수 있죠. 지금 노란색하고 조금 가까우니까 좀 떨어뜨릴 거예요. 녹색을 하려면 역시 반시계이기 때문에 색상 회전은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녹색으로 갔고요, 조금 채도를 빼줄 수도 있으면서도 광도를 낮출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킨톤이라는 것은 얼굴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색보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범위를 잡고 오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명도를 끝까지 올리셔도 아주 부드럽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이 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색을 선택해서 놨을 때 광도를 더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 있고요, 채도, 그 다음 원하는 색 범위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을 비록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 정해진 범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스케일까지도 해버리면 역시 모든 채도 범위를 골라주시면 모든 색을 바꿀 수가 있죠. 이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밝기, 대비, 채도, 노출을 잡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캡처원 프로가 가장 무서운 건 컬러 밸런스보다도 색 편집기, 컬러 에디터가 완벽한 컬러 휠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관적인 색 보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타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슬라이더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느낌 같은 느낌으로 맞추셔야 되는데, 캡처원 프로에서는 아주 직관적인 휴 다이어그램이죠.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색상 회전을 오른쪽으로 밀면 내가 원하는 색이 반시계로 돌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색상이 변경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밝은 색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녹색을 하나 찍어 놓으면 지금 파란색 결이라고 뜰 거예요. 모니터는 녹색이죠. 여기보단 보다 많은 분포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조금 파란색으로 하기 위해선 반시계니까요,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돌려야 되니까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돈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충분히 와 있습니다. 올리면 파란색, 채도 올리니까 나왔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before, after 컬러를 충분히 비교하실 수 있겠고, 녹색으로 보내시려면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계 방향은 왼쪽으로 놔두시면 녹색으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before 컬러, after 컬러 보시면 녹색 쪽으로 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채도,
황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컬러 에디터, 즉 색 편집기인데, 이건 표본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에서 뽑아오시게 되면 개조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는 프로파일 저장이 아니라 이 ICC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있지만,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컬러 에디터에 대한 특성을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프로파일스 폴더, 이제 맥에서는 시스템 폴더의 라이브러리 컬러 싱크 폴더에서 바로 프로파일스 폴더에서 보면 이제 컬러 코렉션 이름을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 에메랄드 놓고, 여러분이 여기서 카메라 값에 보시면 컬러 있습니다. 컬러에서 놓고 제너릭 에메랄드, 제너릭 에메랄드, 제너릭 에메랄드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색 편집기에서 만드는 ICC 프로파일은 ICC 프로파일을 참고하지만 캡처원을 위한 ICC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포토샵에서 불러오시게 되면 전혀 엉뚱한 색으로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의 느낌을 빼버리고요, 바로 포토샵으로 컨버팅을 해서 일단 고정으로 놓고 저는 100% 이미지로 내보내겠습니다. 크롭을 안 했으니까요. 포토샵에서 이미지가 열렸을 때 프로파일이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사인 프로파일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어도비가 아닌 캐논, 여기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이 캡처원 때랑은 너무 다르죠? 많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컵을 이용해서 해도 색이 상당히 세게 올라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작업하고 나서, 물론 자기는 이런 느낌이 좋으면 여기에 바이브런스를 놓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있는 바이브런스만 좀 빼주시면 되겠지만, 이미 이 이미지는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캡처원 프로에서 만든 전용 ICC 프로파일, 바로 컬러 에디터에 대한 색 편집기에 대한 색종 교정 정보만 캡처원에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킨톤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색을 미세하게 보정할 단 한 가지의 색을 골라서 페더 값 날카롭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색상을 회전해도 아주 부드럽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5도, 마이너스 5도, 즉 시계, 반시계, 그 다음 채도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아주 부드럽게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이 30과 여기에 있는 채도 30은 다릅니다. 그래서 스킨톤 명도를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이 아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색이 안 맞으면 균일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색을 한 번 더 미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캡처원 9.1.2 버전이 아닌 9 버전에선 모두 지원하고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색 편집기 2에는 지금 다 했으니까요, 이제 기초 교정 2의 네 번째 과정인 렌즈 교정, 색수차 교정, LCC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HDR 편집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바로 뒤로 감아서 여러분이 한번 되감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을 달아서 남겨주시면은 친절히, 그리고 최대한 빨리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